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최근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발언이 매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을 넘어서 충격에 더해서 더 충격입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2018년 19년부터 꾸준히 주장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제 방송들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좀 충격적인 그런 폭로를 한 적이 있죠. 저희 집안도 일본으로 귀화한 그런 친척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일본 현지인과 또 이제 혼인을 맺은 친인척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 성장 과정에서 친일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일파가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오픈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친일파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 또 환경 속에서 자라왔던 저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지난 일제 식민지 치하 36년, 과연 혼혈아들은 얼마나 태어났을까요? 지난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를 공개 연설을 통해서 지지했던 한 청년 사업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시장과 서울시장이 손을 맞잡고 동북아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친일, 적폐, 청산을 외쳤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거는 서울시장이 도쿄시장과 손을 맞잡고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로 뻗어나가야 된다라는 그의 발언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20대 초중반도 마찬가지로 친일파가 많습니다. 전후 세대가 친일 언론을 또 친일 언론 또는 친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20대 30대 한국전쟁 겪지도 않고 그랬던 왜 세대들은 여전히 더욱더 과거보다 더 강한 친일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36년 동안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동안 정말 많은 혼혈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에도 본인이 혼혈아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일본에 귀화해서 유튜브 방송하는 그런 한국인이 듯한 또는 한국인이 아닌 듯한 그런 유튜버들도 꽤 많습니다. 구독자도 꽤 많습니다.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혼혈아가 태어났을까요?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일제 식민지 그 기간 동안 만들어진 혼혈아들은 부끄러운 줄 압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박정희 정권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아마 그때가 그 관광 산업이 매우 발달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그때 관광업이 의존하던 대부분의 관광객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처라는 그런 명칭도 호칭도 그때 만들어진 거죠. 한국인 현지처. 일본 남성들이 비자를 받고 한국에 건너와서 그들의 업무를 보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한국에 애인을 만들어서 첩을 만들어서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그 수가 어마무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한국전쟁 직후에도 그랬고, 특히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정말 많은 혼혈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생긴 것도 좀 다릅니다. 저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본인이 일본이 세계 제2 경제 대국으로 승승장구치고 있을 때, 그때 본인이 일본인의 피가 섞인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반일운동, 친일협회 청산운동이 거세지자 다시 숨어버린 거죠. 윤석열 정권이 태어난 지난 대선,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국내 친일파 총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진석 의원의 발언은요, 이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드디어 자위대가 한국, 미국, 일본 역사상 최초로 합동 군사훈련을 마쳤습니다. 독도를 내어준 거나 다름없죠. 독도를 폭파시키자라는 박정희 정권 때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 정당이 대한민국의 힘인지 일본 국민의 힘인지 이제는 정확히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그 국민은 어느 국민일까요?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친일 후손들의 힘 아닐까요? 즉 일본국의 힘으로 대선을 이기자 그랬던 건 아닐까요? 지난 우리 코로나 초기 단계에서 의과대학생 정원수를 늘리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여준 의과대생들의 전면 반대 움직임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이 친일 후손들은 어떤 직업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일제 총독부 시절에 한국을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법체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국가제였습니다. 경찰들과 또 사법체제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조선시대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겪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조선인들에게는 관료주의 중심의 또 왕권 중심의 500년이라는 그런 길들어진 관습화된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된 것에 매우 약하죠. 거짓말도 문서로 만들고 책으로 만들면 진실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2000년대 들어서서 드디어 책도 뉴스도 기사도 거짓일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집단적 지성이라는 말도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제는 언론 보도를 모두 다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직후 또 일제 치하 36년 동안 문서는 곧 진실이었고 책으로 된 것은 진리였습니다. 그게 일본이 그런 조선인의 성향을 잡고 법령을 통해서 검사, 변호사, 판사 이 세 개 체제가 안착이 되도록 노력했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친일 후손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대부분 유학의 길을 선택합니다. 유학을 가서 뭐가 됐을까요? 왕권 중심의 관료주의 500년 조선 역사는 지식에 대한 그 경외로움이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지식은 곧 신의 말이고 지식인은 곧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대부분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약사 이런 직종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갔다 온 이유는 그 당시 한국전쟁을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리고 또 히로시마의 원폭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광복을 얻었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독립운동을 매우 잘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천황이 항복하게 된 계기였죠. 자, 이제 그들은 대부분 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런 강대국의
학벌을 가지고 그들의 친일 자취를 거의 지우고 있습니다. 거의 성공적으로 지웠습니다. 이제는 누구가 친일파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죠. 이쯤 되면 이 해법이 무엇일까? 저는 2000 그때가 18년 9년 2019년일 겁니다. 아마 2020년 그때 뭘 했냐면 각급 법원장 국민 직선제 국민투표제를 사법개혁안에 담아서 민주당 의원 전원과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 포함해서 등기를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각급 법원장을 국민투표제로 선출하게 되면요, 친일파의 힘은 거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친일의 힘의 근원은요, 사법체제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있고요.